온라인에 처음 오시죠? 네. 적응 안 되시죠? 함성 안 질렀죠? 함성 질러야 돼. 향이라고 좀 들어보셨어요? 그러셨군요. 작년에도 제가 생일날 향기로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그랬죠? 내년은 아닌 것 같은데, 내년은 제 생일날 향기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8회 향기노트인데, 대단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세요? 네. 그 근자감, 조금 이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여러분, 만지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름? 마운틴맨이라는 영화는 보셨나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인도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마운틴맨입니다. 여기 보면 마운틴맨이라고 밑에 써있죠. 만지히 밑에. 요건 인도 포스터라서 그런데 주인공 이름이 만지이고 한국판은 마운틴맨이라는 이름으로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여기 밑에 영어를 보시면 True Story of Man 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산을 부숴버린 남자의 실제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산 하나를 통째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지라는 사람이 마운틴맨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인도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겔라우르입니다. 참 외우기가 힘들더라고요. 겔라우르. 제가 이름 까먹거든. 좀 얘기해 주세요. 메모 놓으셨다가. 겔라우르. 요즘은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요. 겔라우르라는 마을에서 사는데, 이 마을은 수도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완전 오지입니다. 도로도 없고 당연히 교통편도 없고 당연히 마을에서 1000명 정도만 올려 사니까 자전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걸어서 다니고 농사 짓고 사는 그런 오지 마을입니다. 당연히 뭐도 없어요. 병원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주인공 만지는 그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란 이제 친구였다가 사랑에 빠지고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없는 삶이지만 농사 짓고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만지가 농사를 지으면 아내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 농사 짓는 곳에 항상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도시락 갖다 주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다쳤겠죠.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데 얼른 업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돌산에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병원까지 가는데 70km가 넘어요. 그런데 교통수단이 없죠. 자전거도 없죠. 그러면 업고 70km를 가야 되는데 이게 70km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55km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 55km 이상을 가야 되는데 성인이 여성을 업고 뛰어도 10시간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업고 막 뛰어가다가 결국 시간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만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를 잃게 되죠. 뭘 원망하겠어요? 돌산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산을, 만약에 저 산만 없었다면 1km나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병원거리가 저 돌산에 가로막혀가지고 둘러가다 보니까 70km를 가야 되니까 아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산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소 3마리를 팔아서 이 만지의 아들인데 유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 3마리를 팔아가지고 망치하고 정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을 가지고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돌산을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미쳤다고 하겠죠. 저 인간이 아내를 잃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계속 생업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돌산을 깨부숩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돌산을 깨부수니까 자식도 있는데 생계가 위태롭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돌산 깨부수고 낮에는 남해도 농사 지어주고 저녁에 퇴근해서 또 새벽까지 돌산 부수고 또 4시에 일어나서 돌산 부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돌산을 부숩니다.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미친 듯이 돌산을 끊임없이 깨부숩니다. 무려 얼마 동안 깨부수느냐? 22년 동안 돌산을 깨부숩니다. 그 1960년부터 1982년도까지 22년 동안 이 돌산을 혼자서 깨부숩니다. 정 하나, 망치 하나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22년 만에. 그 만든 길이 110m, 폭이 8, 9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실제로 만든 거죠. 만들고 나니까 이제 인도 정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만지가 나는 상은 필요 없다. 이 내가 뚫어놓은 길을 좀 포장을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상은 거부하고. 왜 이 돌산을 깨려고 했냐면 내 아내처럼 억울하게 죽는 생명이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돌산을 깨고 쓴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사명감으로 돌산을 깬 거죠. 이런 걸 사명이라고 하죠. 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명감으로 했던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평생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명감. 그 사명감으로 이 돌산을 깼던 겁니다. 20년 동안 망치 하나 정 하나 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길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이렇게 길을 좀 포장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멀쩡한 길이 나 있고 차도 다니고 이렇게 길이 나 버리니까 사람들 생활 방식이 바뀌죠. 취업도 연말로 하고 병원도 금방 가고 학교도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만지로 인해서 이 영웅으로 지금 이 동네에서는 이제 불리고 있겠죠. 동상도 있고. 그래서 이 만지라는 인물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들어보시면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향기노트 제목은 대단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만지처럼 돌산을 깨부숴야 되나요? 돌산 하나 안 없애면 대단하게 살 수 없을까?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신 우리 청중분들은 좀 대단하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도 돌산을 깨야 대단해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돌산 안 없애고 대단할 수는 없을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향기노트를 못했죠. 금요일 아침 일찍 강의가 있어서 제주도에 목요일 날 제주도 가느라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목요일 날 제주도에 갔습니다. 공항에 딱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호텔 매니저한테. 공항 매니저라고 따로 있더라고. 도착하자마자 밖에서 피켓 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그래서 나갔더니 김백철 사장님 하면서 피켓 들고 있더라고. 저는 누가 공항에서 피켓 들고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제 이름 써 있는 피켓을. 그래서 딱 인사를 하니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따라갔더니 차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생긴 차가. 7 시리즈였습니다. 7 시리즈 아세요? 7 시리즈였습니다. 그 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뒷문을 열어주더라고. 그 탔죠. 탔더니 조수석 의자를 앞으로 싹 밀어놨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회장석처럼. 그래 편안하게 타고 호텔까지 1시간 동안 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길래 강연하러 왔다 그랬더니 강연 얼굴이 아니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님이. 그 강연 얼굴이 아니고 뭡니까 그랬대. 내 과인데 그러시더라고. 얼굴이 자기 과래요 내가. 그래가 룸밀러 얼굴을 봤어요. 조폭이더만. 자기 과래. 자기는 그 얼굴이 고등학교 때 얼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저는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그러면서 호텔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자동 열리더라고. 호텔에서 문을 탁 열어주더니 차 서자마자. 그 문고리 한번 안 잡고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면서 그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행사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혼자 한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게 실제 한식당입니다. 이 호텔에. 좋죠? 메뉴판을 주는데 뭐 드실 거냐고. 이 메뉴판을 보니까 제일 싼 게 49,000원. 제일 비싼 게 57,000원 이렇더라고. 그냥 1인용, 한 상, 한 접시 딱 줘, 한 접시. 뭐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접시, 한 쟁반 딱 주더라고. 그래서 53,000원짜리 시켜 먹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오니까 경치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호텔 주변 산책로가. 그래서 산책로를 좀 이렇게 걸었죠, 혼자. 인증샷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요 뒤에가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전망대도 있고. 요 지점이 제주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그래서 제 얼굴은 일부러 잘 안 나오게 찍었습니다. 아무튼 인증샷도 찍고. 이렇게 다니니까 참 기분이 좋대요.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전망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수영장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실내 수영장도 있고 헬스클럽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사우나도 갔었는데 사우나 가니까 저밖에 없대요. 그 사우나도 혼자 전세 냈듯이 사용을 해보고. 그래서 숙소 들어와서 잤습니다. 자고 일찍 잤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서 또 운동도 좀 하고 아침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 먹으러 갔더니 이게 거의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뷔페라고 하대요. 뷔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제가 아는 형님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그 강연 들을 청중 대상이
여성 경영자 대표였어요. 전국에 있는 여성 경영자 대표인데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형님의 와이프였어요. 그분을 이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대단한 사람만 강의 오는 데인데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단한가? 내가 이런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의전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범하게 원래 강연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통 제 앞에 강사들은 뭐 연예인급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로 나왔나 보죠. 저는 방송에 나간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사람만 오는 데인데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나 속으로 내 별로 안 대단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하러 갔어요. 강의하러 갔더니 강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세바시 같은 거 보면 왜 나오잖아요, 강연장. 그거보다 훨씬 좋은 강연장이었어요. 그 대회의실 뭐 이런 세미나룸 이런 큰, 아무튼 조명도 멋지고 뒤에 조명 감독 따로 있고 음향 감독 따로 있고 강연하는데 소프트라이트 따로 비춰주고 뭐 마이크 따로 해주고 모니터 앞에 따로 놔주고 아무튼 서비스가 엄청났습니다. 이 무대에서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닌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유명하진 않죠. 유명해지고 싶지 않지만 향기 나는 사람이고 싶다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강연 사진은 이쪽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찍어서 보내준 건데 이게 전문 사진가가 찍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몇 편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강연, 멋진 무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대단해 보입니까? 돌산을 깨지는 못했지만 좀 대단해 보이세요? 네. 그렇다면 근데 이 강연 끝날 때까지도 저는 제가 대단한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강연 끝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니까 그 은행이었는데 행장님하고 부행장님하고 또 그 부장님하고 다 저보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투리 쓰고 이러니까 강연을 잘할 줄 몰랐나 봐요. 근데 실제 강연 끝나고는 행장님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강연 끝날 때 표정이 훨씬 좋았어요. 강연 시작하기 전에는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 명함을 드렸더니 대구네 이러시더라고. 서울인지 아셨나 봐요. 그 사투리 쓰지 뭐. 그런데 강연 끝나고 나서는 아주 좋아하시면서 대단하시다고. 난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강연장 밖에 나와서 호텔 밖에 나오니까 이제 이번에 EQ900이 대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EQ900 또 문고리 안 잡았어요. 열어주길래. 그래서 닫고 문고리 안 닫았어요. 닫아주길래. 그래 닫고 이래 공항으로 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원래 하던 강연을 하러 갔을 뿐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내가 좀 대단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행사에 초대돼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됐냐 하면 그 부장님이 그 은행의 부장님이 저를 추천했다 하더라고. 직접 만났거든요. 그리고 행장님 앞에서 이 부장님께서 김 소장님 대단하신 분이라. 왜냐하면 유튜브에 매주 새로운 강의가 올라오시는 분이라. 이분 대단하신 분이라. 이렇게 제 소개를 하셨어요. 행장님 앞에서. 문득 그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매주 향기 노트 올리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는 이벤트가 생각이 나면서 나 대단한 사람 맞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주 향기 노트처럼 이렇게 새로운 강의를 인생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강의를 매주 하는 강사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지 않습니까? 저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거 맞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는 돌산을 깰 정도로 대단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대단하다는 게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제 사명이 뭐예요? 인재 서포트죠. 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재가 되는 거. 그 인재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 사는 삶. 그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KBC 인재경영연구소잖아요. 혹시 KBC가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김병철 약자입니다. 김병철. 그래서 KBC 인재경영연구소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대로 사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되는 거지. 좀 유명해지거나 좀 몸값이 올라가면 향기 노트를 안 해야 되는 거죠. 거만해지니까. 돈도 안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런데 초심을 잃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 조심으로 그걸 계속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데 나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행했더니 누군가는 그 강연을 듣고 도움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조심으로 내 사명대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저는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지는 사명, 그거는 사명이 아니죠.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 대단해지는 활동을 힘들지만 내가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돌산길 정도로 대단하지 않아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하고 비교해서 대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봐서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면 대단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대단하려고 한다는 건 어차피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 스스로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전제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단할 수 있죠. 우리 김 시장님은 5년 동안 거의 안 빠지고 매주 나왔죠. 대단해요. 그죠? 그 상옥쌤은 회사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22년째 22년, 돌산 깰 시간만큼 다니고. 22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닌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면 훨씬 대단하신 거죠. 지금 하시는 그 미용실을 사명감을 가지고 누군가 내가 이렇게 손을 대면 행복해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그건 대단한 거예요. 손님을 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내 머리다 생각하고 만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일일이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 모두 지금 각자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일을 내가 초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는 전제하에 계속 행할 수 있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기준에서 각자의 대단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